그리고 이건 뭐 저 하도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수원연수원 그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? 그 건물은 최초의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. 예. 농어촌 공사가의 건물입니다. 그리고 농어촌 공사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농어촌 후계자, 그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후계자를 그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시설로 활용했던 거예요. 그래서 외국인 그 숙소 시설로 그럼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2017년인가 19년도에 예. 양해를 받았습니다. 그랬으면은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시설이라는 것도 바꾸고 예, 수원연수원 네, 그래서 건물로 등기를 바꿔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되는데 예.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이라고 하고 예. 용도를 안 바꾸는 바람에 예. 그게 그냥 남아 있는데 이번에 조치를 해서 바꿨는데 뭐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는 거기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그 숙박하거나 그런 적 있었던 거 없습니다. 전혀 없다고요? 예. 그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했을 때 민간인 8명 있었다 그랬는데 그 민간인들은 거기 왜 출입을 하나요? 누가 민간? 혹시 그 제1생활관의 사무총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네, 민간인이 민간인 8명 여덟은 있었다고. 예. 교육생에 플러스 강사하시는 민간인이 8명이 제1생활관에 그때 개엄 당시에 교육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어차피 지금 이게 헌법 기관인 수원연수원 선관위에 군인을 진입시켰다. 이게 그 탄핵 사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. 근데 지금 저 선관위 측에서는 군인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. 일단 진입한 게 문제라고. 진입은 안 했잖아요. 진입 안 했다고 지금 부정했지 연수원? 않습니까? 연수원이고. 그러니까 연수원하고 사당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네. 의견을 제시한 적이 지금 없고요. 민주당 측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체포 감금을 했다. 그래서 인신에 그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체포 그런 사실이 없는 건 확실합니까? 그러니까 지금 과천 청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과천 청사에서는 그 사진만 찍은 것이고 아니요. 지금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것은 소위 그 강금이라고 연수원에서- 보는 이유는 그 들어오신 그 개헌군이 예. 일단 행동 통제를 하면서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. 뭐 그거는 그러니까-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확인된 네, 부분은 네. 아니니까. 근데 그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체포 감금이 된다는 겁니다. 제안하겠습니다. 예.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원래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질문이 나와서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전산실 확보한 거는 맞죠? 저쪽에는 사진만 지금 찍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전산실에 있었던 당직 직원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거기 그 앞에서 핸드폰 뺏고 그리고 전산실 확보하셨잖아요. 네, 확보했잖아요. 기본적으로 그렇죠? 행동 통제를 받은 건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당직실에 들어가가지고 당직 쓰고 있던 그 직원들을 당직실에 감금했던 것도 맞죠. 거기에서 행동 감금이란 통제- 용어는 예. 뭐한데 하여튼 행동 통제를 예, 받은 건 맞습니다. 예. 거기서 유선 전화도 다 전원 차단해 갖고 외부 연락 끊은 것도 맞죠. 네, 외부 연락을 끊어서 제가 그 개헌군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죠. 있었습니다. 예. 원래는 당연히 그 직원들이 사무총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겠죠. 당연히 그랬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알렸으면은 당연히 사무총장님도 뭔가 조치를 취하셨겠죠. 뭐 어차피 그 TV를 보고 제가 먼저 선 조치를 취하게 된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기 때문에 네. 그때 혹시 지금 선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 취하셨는지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개헌군이 진입했다는 사실은 보고가 없었으니까 모르고 다만 국가적인 그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이 필요한가 싶어서 일단 실국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여서 회의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그런 의견을 유선상으로 나눴습니다.
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법조인도 30년 이상 하시고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계엄군이 선관위에 무작정 들어와서 피청구인은 뭐 서버 점검이었다 뭐 이런 변명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저희 그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돼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그 군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제한이 돼야 된다. 제한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 관리는 군부의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다. 네, 제안하겠습니다. 네, 정인 수고했습니다. 정인 신문을 마치고요. 정인